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25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늘 다룰 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정의에서 여기에는 B 플러스급 정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문제가 언제나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의 요건이나 또 지역사회의 비교 기준을 가지고 종래 그렇게 염원했던 것이 드디어 출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거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존슨과 디마치라든지 맥닐이 제시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영역에서 최소한 3문제는 이미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다. 사실 여기도 이 제 교재에 적혀 있는 글씨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오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들은 물론 오랜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복이라고 하던 개척이라고 하던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의 유동성을 설명했던 거였어요.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스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리적 지역사회를 생각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로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의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지역사회는 일정한 공간 범위 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일정한 공간 범위라고 할 적에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에 신석기 후기부터는 정착이 일반화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그것이 지리적 공간이라면 이걸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라면 우리가 세계 첨단 IT 산업의 첨단 국가인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통신망 속에서 같이 사는 통신망,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공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범위도 지구라는 또 우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정도 로스의 범위에서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공간 범위를 통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여기 같이 살아가는 이라고 할 적에 같이 거주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같은 관심사를 갖는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거죠. 같이 거주하는 드웨르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같은 관심사나 같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집합체. 요즘은 혼술이니 혼밥이니 혼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는 진작에 발생했던 이런 인간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라기보다는 혼자 하기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혼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여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기 때문에 마치 여럿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루 내동 여러분들이 누구랑 살았는지 저와 같은 입장으로 보면 아침에 내가 8시에 나와서 거의 밤늦게까지 혼자 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팀 촬영팀장도 역시 혼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혼자. 그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리적 공간 범위나 같은 공간 범위에 의자 놓고 앉아서 세미나 하면서 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혼자 기획하고 혼자 집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신을 통해서 서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마치 같이 있는 듯이 착각을 하는 이런 범위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일정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이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힐러리가 책에는 없으면 힐러리가 제시를 했는데 이기 때문에 보통 지역사회라고 할 적에 지역사회 공간 보면은 첫 번째가 지리적 공간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사실 공동체 의식이죠. 심리적 동질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 동질감. 또 그런가 하면 지속적 상호작용. 적어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 범위가 존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위 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공간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란 말이 이렇게 쉽게 맞으면 내 집단으로서 이런 표현이 쉽게 돼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뭐 유형에 분류해서는 아주 많죠. 여기 나온 것처럼 먼저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스.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리적 지역사회. 그런가 하면은 테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소위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이익사회 이렇게 또 나눠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맥가이버 또는 맥키버 이렇게 맥키버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와 결사체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때 서울 같은 1000만 도시, 상해와 같은 3000만 도시를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지만 3000만 그러면 3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상대적 개념이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3만. 그러면 전 세계 220개가 넘는 약 230개가 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를 갖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물론 우리가 볼 적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 아마 지금 한 12만 달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룩셈부르크. 이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산다고 해서 룩셈부르크의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나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인구 500만 아주 공부를 잘하고 천하의 영재라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 잘하는 것을 이렇게 거대한 대학교형이 나가서 그를 막 존경의 뜻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보면 인구 5천만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서양에 대해서 서양을 보면 그냥 워낙 큰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얼마나 큰 나라일까, 프랑스는 얼마나 큰 나라일까, 독일은 얼마나 큰 나라일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의 면적을 보면 우리 면적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서양 제국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큰 나라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걔네는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어떤 유럽에서 인구 5천만에 2만 달러 이상을 따져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도 들어가나? 스페인. 그 외에는 나라가 없잖아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베네루스 3국, 핀란드. 우리가 나라라고 불러준다 뿐이지 모나코, 리echtenstein 이런 건 나라라고 부르기 지역사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시에 있는 25개구, 26개구에서 구 인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가면 미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국민소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오래 옛날에 10수년 전에 나온 단어로 브릭스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런 나라들을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2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자원이 넘치는 나라들이잖아요. 자원이 넘치는. 옛날에 일본 자원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해양대국으로서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일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지무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아무것도 없어요. 영국 북해 유전이나 독일 누르탄전이나 이런 뭐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땅을 파면 뭐만 나? 땅을 파면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화만 나는 나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누른다는 표현은 않겠지만 넘어선 이런 그 위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좋습니까? 그들이 도움이 없었다고는 않겠지만 중건한 투쟁이죠. 우리는 뜯기기 위해서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살려놓는 연명만 한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것이 소위 플랜테이션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미국과 소위 유럽의 자본에다가 노동력만 제공했다가 지금도 계속 빌어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걸 과정해서 독립된 영역을 만들어서 하나의 독립국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물론 너무 이야기가 길게 됐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로 한다면 유럽 지역 6대주, 5대양 6대주를 지역사회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 중동부 아시아, 또 동북아시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나왔지만 어쨌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란 일정한 공간 범위를 전제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때 공간의 범위를 지리적 공간으로 해석할 것이냐 사이버 공간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이 사는 이 말을 같이 거주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즐기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는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지리성 및 지역적 경계를 갖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지리적 지역사회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역, 말하면 지리적 공간이죠. 동질성, 공동결속체라든지 공동체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대감 또 이렇게 말하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요소한다. 여기는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분류, 이건 로스가 제시한 것이 되겠는데 로스는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읽어볼 수 있죠? 지역을 구성하는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를 강조하는 걸로써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같이 거주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한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인종, 성, 정체성, 직업, 장애, 종교, 사유계층 등 특정한 속성 및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특정한 속성 및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볼 것이 지역사회는 사회죠. 지역사회는 사회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이런 것도 봐주시고. 다음에 근제에 출제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기능이 되겠어요.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 세 가지로 제가 목차를 달았는데 첫 번째 바로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도.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도.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사회의 기능의 비교적도 이렇게 기능의 비교적도를 이렇게 보시면 서울은 우리가 종합도시라고 하고 뭐 청주 그러면 교육도시, 경주 그러면 뭐 관광 문화도시, 또 그러면 제주 그러면 관광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는 뭐 이런 행정구역은 뭐 군사도시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지역의 기능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그 비교적도를 와렌이 제시를 합니다. 와렌이 제시하는데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도로 그런 것이 자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사회의 자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법률을 보면 시도지사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할 때 가로 열고 법률에 보면은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도시에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가 법률상 인정하는 행정구역으로서 구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자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큰 뭐 크리스탈러의 고위 중심지 이론에 본다면 고위 중심지에 가까운 도시이면 도시일수록 유형적으로나 법령적으로 독립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은 독립된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야말로 매몰로 유성도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도시냐 아니면 독립도시냐 유성도시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것은 특히 뭐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5대 도시, 5대 신도시 200만 가구 있는 그 도시를 보세요. 뭐는 됩니까? 유형적으로는 모든 행정구역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유성도시잖아요. 그렇죠? 베드타운이라고는 잠자고 출퇴근이나 하는 그런 도시. 아마 거기서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침에 좀 늦잠을 자거나 해서 택시 한번 잡으려면 아침 8시 반 넘었으면 택시도 차도 안 다닙니다. 조용하니. 아파트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 아무것도 개도 안 돌아다녀. 개도. 이런 걸로 바뀌는데 자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서비스 제공에 일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적어도 종합도시라면 교육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에서 초고등교육 단계까지 쭉 일괄되어서 서비스 제공이 되고 또 의료기관도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쭉 일괄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될 거예요. 그런데 고위 중심지에서 저위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그 서비스가 저위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지요. 물론 우리가 의무 교육이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와 한두 개의 고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려면 그보다 더 큰 중심지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의료기관에도 보면 모든 시군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의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좀 더 큰 심각한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가면 다른 중심지로 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경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일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강하냐 약하냐. 또 그러면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감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지역사회에 힐러리가 말한 것처럼 구성요소에서 공동체 의식 또는 유대감 또는 결속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역 사람들은 흔히 자기 지역을 우리 이런 말을 넣어서 붙이느냐. 우리 부천에서는 우리 송내에서는 이렇게 붙이느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수평적 체계성.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어느 정도 고른 힘을 가지고 서로의 같은 구성요소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돌출된 이런 힘을 보여주고 있느냐 전방도시를 보면은
서울이나 다름없이 거의 모든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 존재하지만 주로 군사 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 기능이 보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를 우리는 군사도시라고 하는 거죠. 경주, 다 서울이나 경주나 거의 비슷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기는 관광을 중심, 문화, 소위 신라 유적, 세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백제 유적, 또 신라 경주 유적 이런 문화유산인데 바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 기능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관광이라고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도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도시를 문화도시, 관광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체계성이라고 했지만 어느 기능이 돌출되어 있는 기능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관광도시니 문화도시니 군사도시니 교육도시니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와라는 이렇게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를 4가지로 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와래는 또한 좋은 지역사회,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다 이것도 역시 와렌이 제시합니다. 와렌이 제시를 하는데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서 지역사회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인격적 관계, 지역사회의 구성을 하는 인격적 관계. 그러죠? 인격적 관계. 지나치게 물질 구조에 초점을 둔 어떤 기계적이라든지 물질적 관계, 이해타 단적 관계보다는 인간적 냄새가 나는 인격적 관계. 또 권력의 분산. 그리고 3번째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집단의 포용. 또는 다양한 집단의 수용이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율권 보장. 와렌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 조건으로서는 이렇게 인격적 관계, 권력의 분산, 다양한 집단의 수용, 또 그런가 하면 자율성 보장. 그리고 5번째, 갈등의 협력의 극대화 및 갈등의 조소. 협력의 극대화 및 갈등의 최소화. 물론 좋은 지역사회의 특징으로 다양을 줄 수 있지만 와렌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 조건으로서는 이처럼 인격적 관계, 권력의 분산, 자율성 보장, 다양한 집단의 수용, 다양한 종교 집단도 존재하고 다양한 인종 집단도 존재하고 다양한 학력 계층도 존재하고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수용되어 있는 이런 사회. 또 그런가 하면 협력의 극대화 및 갈등의 최소화. 이렇게 와렌은 5가지를 좋은 지역사회 조건으로 제시한 거였어요. 다음에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제도와 기능. 지역사회의 제도와 기능. 자, 이것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것이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들 제도는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다양한 제도 중에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렇게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제도, 또 그런가 하면 종교제도, 또 가족제도 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복지제도. 이렇게 그 외에도 많죠. 세무제도, 교육제도, 교통제도, 많은 제도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들 제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기능을 주기능하느냐라고 할 적에 사회정치제도는 사회통제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더라.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범에 일치하도록 하는 기능. 이게 바로 사회통제가 되겠는데 사회통제 기능을 주된 기능을 하더라. 경제제도는 경제지요. 경제.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 기능을 주로 하더라.
그다음에 종교제도는 우리의 실정과는 맞지 않지만 서구적 관점으로 본다면 서구적 관점이나 아니면 모슬렘 지역과 같은 데를 보면은 여기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더라. 가족제도는 아무리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 하더라도 가족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더라. 사회화의 기능을. 복지제도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셔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 콤트는 간질적 제도이다. 또는 디트머스는 사회적 행복을 추진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복지제도는 사회 연대의 기능을 주된 기능 또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주된 기능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서비스로 나오는 보통 모든 문제의 한 20% 맞으면 이 지역사회복지로 가면 25문제니까 한 5문제 정도는 긴장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긴장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바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그 기본 그 영역이 되겠어요. 이건 공무원 시험에서도 언제나 나오고 그리고 복지사 시험에서도 언제나 나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긴장을 푸는 문제. 묘하게 사람들이 긴장을 푸는 문제에도 틀려봐. 자꾸 스스로 함정을 파. 설마 우리 시험에 이렇게 쉬운 문제 낼 리가 없어. 이거 분명히 뭔가 함정이야. 파지도 않은 함정을 스스로 파가지고 틀려서 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 또 그러면 여기 좋은 지역사 이것도 역시 당연히 예상 문제.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상 문제. 그 때문에 지역사회 기능이라고 했지만 다들 이미 출제되고 굳이 책에 있는 거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손맛을 보시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눈과 손으로 보는 것이지 눈과 귀로 보지 않아요. 저와 지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을 더 하는 것이지 학습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꾸 뒤로 돌아가. 못 들었으면 뒤로 돌아가고 또 못 들으면 뒤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똑같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자꾸 귀로 해요. 귀로 보는 시험은 토익 시험이 있고 우리 시험은 귀로 보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반드시 눈과 손으로 봐요. 여러분들 악기를 다루신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 이 두뇌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해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던 어린 시절 생각하면 문제가 뭔지 몰라도 손이 왠지 하면서 그 답을 향해서 가는 그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손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손으로 보는 시험. 그래서 자꾸 적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서 등장 배경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 종래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간들의 욕구는 가족 내에서 해결됐어요. 가족 내에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증조 할머니 때 3살 때까지 기억이 있는 거 보면은 증조 할머니 이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들 다 이렇게 한 울타리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살았어요. 뭔지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구는 그 안에서 울타리에서 먹고 싶으면 다 단수수라고 해야 돼. 요즘은 사탕수수 유산 이런 거 이제 잘 안 보입니다만 그거 물들이고 싶으면 그거 또 뭘 잡고 싶으면 그거 이런 대나무, 감나무 이렇게 앵두나무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배고프면 아무한테나 가도 먹을 수가 있었고 잘 수가 있었고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 제도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핵가족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맞벌이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도 다 맞벌이였습니다. 오늘날에만 맞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도 맞벌이, 특히 우리 같은 농경사회는 단지 근무 시간이 해 뜨기 전에 어슴푸레 할 때부터 맞벌이로 다 나가서 그때 애들은 자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애들이 일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또 아니면 고모들이 봐주었던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만약에 만성질환자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환으로 와병 환자로 있는 노인분들이 계실다면 더 대가족들에서는 맞벌이 부부 생산 연령층이 다 출근을 했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보살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핵가족으로 바뀌다 보니까 맞벌이 해버리면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하는 어린애들이나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은 누가 갈치라는 거야. 또 그런 집들이 한두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 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족 제도의 어쩌면 이런 변화. 또 그러면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방자치가 있다면 정부가 신경을 안 쓴다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인식. 또 그러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생계급여와 같은 화폐적 욕구만을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화폐적 욕구만을 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나라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감히 어디에서 여가 복지를 따지겠습니까? 여가 복지란 말은 아무렇지 않게 쓰지 않습니까? 여가 복지. 뭐 서울시에 이끌어가는 동물복지, 칩을 넣어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애완 동물이 없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동물복지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가 강조된 또는 등장된 배경에는 가족제도 변화, 핵가족화,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강조, 또 화폐적 욕구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욕구의 강조, 이런 것 등이 지역사회 보호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서 다른 것은 읽어보시되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5번에 위에서 셋째죠. 다음 페이지 위에서 셋째를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는 다른 복지 실천과는 달리 다른 복지는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간에 이들은 보통 전문가에 의해서 이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전문가 사회복지사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사회복지사는 무관한 행정 관료들이 앞에 서서 방방 뜨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전문가 의회, 비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도 포함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 보면 뭐 양대 이념, 그냥 복지의 양대 이념은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도 있지만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는 당연히 주민참여의 이념, 또 그런가 하면은 주민참여의 이념, 또 네트워크와 조직화의 이념, 또 탈시설화의 이념, 이런 것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암결하고 이념 그렇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 당연히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 지역성, 또 그런가 하면 연대성.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라도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다 달라도 같이 가자는 것이 연대성이거든. 지역사회는 이렇게 연대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통합성, 조합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포괄성,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반영하면서, 자, 액센트 줄 것은 예방성이 되겠어요. 예방성. 그래서 거기 예방성,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개별 사회복지나 개별 사회사업이나 집단 사회사업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는 특히 사후적 소극적보다는 사전적 예방 차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성에다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재가복지에서는 거기 밑에 3번 3대 핵심 사업 나와 있죠. 거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재가복지의 3대 사업으로서는 거기에 보면은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를 두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재가복지 서비스의 그 배경이 쭉 나와 있는데 배경을 넘어서 오히려 배가복지의 특성, 거기 중요 표시야. 거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재가복지의 특성은 전면적 보호가 아니라 부분적 보호예요. 부분적 보호예요.
그리고 재가복지는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부분적 보호이다.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서비스이다. 지역적 배치가 중요하다. 뒤에 새로운 서비스체 구조가 중요하다. 뭐 4번, 5번은 그렇다 치지만은 부분적 보호의 제공이다.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한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다.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맥릴의 것도 있고 존스와 디마치의 것도 있는데 맥릴의 것은 여기 뭐 7개를 다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맥릴이 제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에서 맥릴 몇 가지 줄을 쳐볼까요? 뭐 1번은 다 아시는 거 2번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니까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다. 다음에 3번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3번 줄 쳐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 2개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존스와 디마치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이 14개가 나와 있는데 뭐 14개를 뭐 굳이 다 읽어보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번과 3번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개별화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지역사회의 특성이 따로 있잖아요. 농산, 어촌을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농촌은 농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는 개별화의 원리가 결정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결정의 원리가 따라야 돼요. 거기에 보면 개별화의 원칙 준수, 자기결정의 원리 2번, 3번 강조하시고 다음에 7번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거기도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사업 수행 구조가 지역사회,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할 때 지역사회 복지는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당연하죠. 뭐 8번에 공평해야 된다. 9번에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이거 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번 집중의 원칙인 협력과 자체산업 중심의 분산의 원칙이 조화로워야 된다. 우리가 쓰기에는 좀 현학적이지만 어쨌든 출제위원이 썼던 문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원칙인 협력과 분산의 원칙인 자체 사업이 조화로워야 된다. 자, 거기 체크하시고. 다음에 12번. 앞에 맥릴도 제시했지만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 13번 아시는 거고 14번. 이벤트를 개발해야 된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벤트가 있죠. 축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주 유동축제, 한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뭐 김제의 그 지평선 축제, 또 부안의 해넘이 축제, 뭐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이 몇 개들이 있지요. 그렇게 성공했으면 했을수록 그 지역 주민들의 내부 응집력, 결속력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 그 뿌듯함 이런 걸 가지고 내부 응집력, 지역 사회의 주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이나 결속력 또 유대감 이런 것이 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는 반드시 이벤트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몇 개 나와 있지요? 2번, 3번, 7번, 10번, 12번, 14번 정도 줄을 쳐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안 읽어도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에서 작은 글씨는 놔두시고 실천의 가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시로 해야 할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냐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 다양성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이나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비판의식 개발에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위 상호학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이런 등 5가지만 있는 이런 등 어느 것을 지역사회 복지에서 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제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출제한다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첫 번째 영역으로 약 3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영역이어서 좀 꼼꼼히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